다음은 경북 경산 출신의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경산 출신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하고 인수위에서 정리한 민생과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안 276건을 제출했지만 9개월 동안 불과 57건만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대선 승복의 자세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를 국민이 선택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정부로 보기보다는 오로지 정치적 라이벌로만 인식하는 자세입니다. 조금 전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처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안에서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은 위법 주장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정치 도의적 책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에 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탄핵 소추안의 위법성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 민심을 도외시한 충성 경쟁보다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정치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법무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한 게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또 이 돈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또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마 검찰에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받는 사람이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법을 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관련한 검찰에서의 진술이 가짜 뉴스라는 것 같은데 가짜 뉴스에는 주장과 혐의만 있지만 진짜 뉴스에는 증거와 근거가 있습니다. 진술과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데 왜 가짜 뉴스인지 궁금합니다. 진짜 가짜 뉴스는 따로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용어는요, 처음에는 그 레거시 미디어, 이른바 정통 언론사라고 해석되는 이 회사가 의도적으로 하는 편파 왜곡 보도를 일컬었는데 이제는 그 범위가 확장돼서 개인이 SNS를 통해서 뉴스 형식으로 전하는 허위 주장까지 포함되게 됐어요.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거짓말이지 뉴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라고 하니까 마치 공적 신뢰가 있는 것처럼 비춰서 폐해가 심각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13,348건에서 2022년 29,258건으로 늘었고요. 명예훼손이나 모욕범죄 피해자는 초기에는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이 주 대상이었지만 갈수록 일반 여성과 아이들까지 무차별로 확산돼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율은 73.1%에서
62.3%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과학기술 발달이나 이 범죄 행태가 노출돼서 익숙해지면 검거가 쉬워야 될 텐데 왜 검거율이 낮아졌습니까? 일단 그 사안은 아마 검찰 사안은 아니고 경찰 사안일 텐데요. 이게 숫자가 많고 과연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그런 가짜 뉴스를 어느 정도로 중앙한 범죄로 보느냐에 대한 인식의 문제 같습니다. 이게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려도 아무런 뭐 제재 안 받고 뭐 오히려 뭐 남는 장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강하게 움직이는 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죠. 저는 사회적 인식이 변해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선례가 남겨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데 기대어서 허위 주장, 거짓 정보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쁜 행위이고 결과적으로 국론 분열 등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짓 하는 게 도대체 누굽니까? 그런 일이 현상적으로 많이 벌어져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괜히 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지만 저에 대해서 제가 뭐 윤도현 노래 부르면서 그랬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직 국민들의 상당수는 그걸 믿고 있고 민주당이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상영까지 했고 문제가 드러나면 사과하신다는 말씀을 했지만 아무도 저한테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고 그냥 넘어갈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적어도 공당 차원에서 제가 김의겸 의원님 사과를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공당 차원에서 사과는 하고 넘어가야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신문 칼럼의 한 대목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예. 주로 정치꾼이나 SS 선동가 또는 장사꾼이다. 굳이 이름이나 사례를 명시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들은 사실 여부는 개의치 않은 채 인기 영합과 정치 권력 획득, 이권을 위해 아무 말이나 내지르고 본다. 맹목적 편덤을 만들어 마치 시외 법권인 것처럼 법과 진실을 조롱하고 있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 자체가 피곤하다. 이 말에 동의합니까? 사실 뭐 저는 어느 정도 공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검증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혐오한 일들이 드러나는데도 아무런 책임도 안 받고 안 하고 사과를 받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면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고 일반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 제가 당해보니까 굉장히 귀찮고 힘들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무던한 편이긴 합니다만 그게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인생이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이 그 관련돼서 이야기가 떠돌았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사건은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방송 TBS에 논란 많았던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예, 아십니까? 저도 압니다. 이게요, 일방적인 주장이나 이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많아지자 일각에서는 가짜 뉴스 공장이라는 비판까지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가 지난해 12월 5일 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출연시켜 대통령 관저 이전에 공공법차가 관련돼 있다는 발언을 내보냅니다. 근거는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들었으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옮겼는지 이렇게 다 확인하고 그럴듯한지 안 한지 체크하고 하고 난 다음 이야기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정상인이라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의원은 유튜브에서 또 이런 비슷한 주장하다가 자신의 보좌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인 부성찬이 책을 펴내면서 비슷한 주장을 하자 빛나는 지성과 용기 운운하며 극찬합니다. 빛나는 지성과 용기가 인격이 있다면 아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거는요, 동일 정치 세력의 동종교배 내부자 거래에 의한 풍설 한간에 떠도는 악의적 소문의 확대 재생산일 뿐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슷한 사례인데 청담동 술자리 파문입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희대의 총극으로 헛발질로 귀결됐죠. 특정 높은 변호사 30여 명과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자정을 넘겨서 술집에 같이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개인성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저는 그게 그럴듯하지 않게 들릴 겁니다.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지. 이거는 상대방을, 정체적 상대방을 심하게 타격을 줄 수 있구나, 그 생각만 하고 이렇게 풀어내는 게 이게 올바른 자세냐. 그것도요, 김의겸 의원은요, 참 동료 의원 이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팩트 전달을 업으로 한다는 기자 출신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헛소문의 출발지인 첼리스트가 검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허위로 드러났지만 아직도 SNS상에는 진실인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행위를 하면 처벌받아야 되는데 요즘 표현으로 돈줄 났습니다. 정치인은 그 일이 있은 후 김의겸 대변인입니다. 후원금 한도 곧 채웠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전한 유튜브 매체 엄청난 후원금 들어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김의겸 의원 이제 이 이야기를 장관이 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송을 당하고 난 다음에 했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참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범죄를 줄이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범죄의 이익을 없애는 것이라는 검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오히려 대박이 나요. 특히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피해자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송 비용해야죠, 시간 보내야 되죠. 부담을 안을 때 가해자는 오히려 경제적 큰 이득을 보는 현실 바로잡아야 한다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 어떠세요? 당연한 말씀이고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범죄인데 그 범죄를 저지르는데 아무런 위험성을 느끼지 않는 풍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술도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한 20-30%? 어쩌면 더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청담동 술자리에서 7월 19일 날 새벽에 윤도현 노래 부르면서 첼리스트 반주로 김앤장 30명 모였다라는 거 믿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 변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과 여기에 올라탄 민주당은 남는 장사를 하고도 남았다고 봅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죠. 오히려 저만 대한민국의 20% 30%가 제가 그랬다는 사람으로 전염된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끝까지 당연히 이 인내심을 가지고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면책특권 조항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러라고 만들어진 조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을 말해서 나쁜 짓을 해서 이익을 보는 사회는 정상적인 올바른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은 국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법무부에서도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가짜 뉴스가 퍼지는 데는 또 다른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포털입니다. 허위 주장 가짜 정보가 마치 뉴스인 것처럼 포털을 통해서 마구 뿌려지는데 포털은 통신 중개업자지 언론이 아니라고 그 가짜 뉴스 허위 정보 걸러내는데 손 놓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은 아니라고 하고 또 그 문제는 입법에서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당장 피해자가 발생하는데도 사회 문제가 되는데도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포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 개선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영역이니까 저희 영역은 아닙니다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 알고 있죠?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찰에서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것 보면 피의 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판에서 만약 점수 조작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해를 입은 언론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정부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와 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민 모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점수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특정 방송사에 대해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언론사 방송사로서 평판은 떨어지고 또 아마
그 회사 임직원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를,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방송 장악을 위한 특정 정권의 불법 행위로 국민들의 혈세가 쓰이는 꼴이 됩니다. 이거 저는 구상권 청구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거 막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일반론입니다. 국가 배상을 하는 경우에 고의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은 정부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똑같은 차원에서 방통위 팩트 체크넷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수임을 받아가지고 임의단체인 재단법인 팩트 체크넷에 넘기면서 관리 비용만 받는 게 아니라 저작권, 소유권 모두 넘겨받게 돼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입찰 공고문에는 사업 산출물 소유권 방통위에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도 법무부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사안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지금 답변 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